안녕하세요. 여인수입니다. 자, 목요일 신의 한 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뜨거웠던 여름의 이제 마지막인가요? 8월 말, 내일이면 이제 시장의 8월장을 마감합니다. 날씨만 뜨거운 거지 시장은 소수 섹터만 뜨거웠다 봐야 되겠죠? 네, 그 안에 주도했던 바이오테크 관련주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뭐가 본물이 터지는구나 이런 걸 느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아, 투자자들은 참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냥 이 요구사항을 맞춰야 되고 시장 세상 흐름에 끼어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외민 반응도 보여줘야 되고요. 이겁니다. 이게 싫으시면은 그냥 뭐 은행이자 작은 거에 만족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장점이 있다면은 매일 상황 변화 때문에 흥미진진하다는 것은 맞고 뭐 주가 올라갈 때 흥미로운 거고 그 다음에 세상 변화에 폭넓은 지식을 갖게 된다. 여러 분야에. 그런 거예요. 주식하다 보면은 지식보다는 실은 잡식이 많이 늘어나죠. 네, 여러 가지 폭넓은 섹터에 대한 이해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왜 미국에 서방의 부모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주식 계좌부터 졸업 선물로 줍니다. 입학 선물이나. 뭐, 큰 금액은 안 되겠죠. 뭐, 한국 돈으로 뭐, 적게는 1, 200만 원, 많게는 뭐, 이렇게 뭐, 주로 500만 원 줘요. 이것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빨리 적응하고 늘, 세상 흐름에, 뭐, 깨어있으라는 뜻이죠. 네, 그것을 갈고 닦은 친구들이 세상의 변화도 잘 보거든요. 주식은 많은 걸 요구합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에, 3개월 후에 미래에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답안지를 오늘 이 시간에 이게 갈 거고 준비해 놔라 이렇게 하고 요거는 파셔야 된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 드리면 너무 좋겠죠. 네, 하지만은 저 또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까지는 갈 수가 없고, 최근 들어 제가 방송에서 큰 판을 이해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내용들을 아셔야 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8월 달에 시장 외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부분 안에서 실현의 해답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장은 계속 바뀌어갑니다. 오늘의 강세주가 계속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오늘의 약세형이 뭐 죽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시장 여러분들이 플로우를 이해하시고 제가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일단 8월 마지막 주에서 9월 첫째 주 가는 사이는 여러분들께 했던 이야기대로 다수 업종은 이게 맞아요. 네, 8월 말에서 9월 초순에 특히 저 코나를 열심히 목요일 연수편을 경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주는 업종군들이 많을 겁니다. 네, 선택 업종을 산 게 얼마나 큰 매력이 베네핏이 있는가. 비교 우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있는가 하는 거는 직접 거래하신 분들이 느끼셔야지. 뭐, 저 입으로, 제가 자랑하면 팔불출밖에 더 되나요? 네, 제가 약한 모습이 그거예요. 그걸 공치사를 잘 못합니다. 근데 스스로 투자자들 느끼셔야죠. 네, 느끼시면은 어디를 샀어야 돈이 되었구나라는 걸 8월 말에 느끼시잖아요. 지금 7월 초부터 이야기했던 바이오들이 8월 마지막 주에 실은 8월 마지막 주 9월 초순에 만개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주식은 육각형이니까. 보는 방향과 보는 각도에 따라서 크게 보이는 사람, 작게 보이는 사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3번, 네 번째 전혀 모르는 사람 4번,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공부나 분석이나 이런 것도 돈이 되는 분석을 해야 돼요. 네, 시장과 멀어져 있고 크게 지금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이런 공부 분석은 실전 투자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많이 느끼셨죠? 시장의 메인 자금들이 생각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주입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역시 메인 자금이 있는 곳이 시세도 강하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을 분석하는데 특히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할 거고, 최근에 지금 제가 판도 변화를 읽어드렸는데 그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인가? 근데 단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다수는 지금 당장 매입할 게 아니고, 좀 차분히 보고 계시다가 9월 달에 특히 명절 연휴 이후가 좋겠네요, 제가. FOMC 이후에, 뭐 본격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지금 그래도 뭐 그 주간 단위 트레이딩은 되는 시간이니까 그런 맥락으로 좀 가세요. 뭐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뭐가 있다, 뭐 이미 8월 중순에 다 이야기 들었죠. 그것을 대비하는데 다 내일도 터지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까지는. 그걸 내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전문 투자자가 되시려면은, 단순한 개인이 소리 듣는 개인 투자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토마토 TV를 듣고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나도 전문 투자자가 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친구의 말도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이 시장 안에는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 집단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하는 시장의 TV에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욕할 이유 하나도 없죠?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죠? 네. 중요한 건 이제 결과는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하신 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나 그 파일을 따먹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뭐 2차 전지가 반도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2차 전지는 원 오브 섹터, 하나의 섹터일 뿐이지 2023년처럼 다시 한번 지금 랠리 어게인, 새로운 랠리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라고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동안에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도 뭐 잠깐 이야기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저들도 한 차례 승기 잡았을 때 제가 좀 시세가 좀 화려하고 강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 그건 시장에 보탬이 될 거니까. 이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섹터다. 나는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준비한 자막을 제가 얘기 드리면은, 반도체는 트럼프 피습하는 그 다음날 방송에서 제일 먼저 AI 반도체부터 파셔야 된다. 7월 둘째 주 월요일입니까? 그럴 거예요. 그날 하이닉스 반도체는 22만 원 했고, 지금은 뭐 16만 원도 깼다가 15만 원대 금방까지 내려갔다가 20만 원까지 가서나 다시 오늘 빠집니다. AI 반도체 24년 올 여름 7월 초까지 시세를 호령했고 주도했죠. 왜 저걸 제가 트럼프 피습되는 날 제일 먼저 매도 신호를 보냈는가?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국의 판도 변화가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다만 그때와 그 시간에 제가 드린 방송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청취할 수는 없으시죠? 많은 분들이. 뭐 지나고 나니까 저 친구의 말이 맞긴 맞구나. 대충 넘어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맞을 때는. 근데 왜 그런 이야기 들었는가 하는 거는 그동안에 제가 이야기 들었던 미국의 대선 판도를 이해하면은 충분히 그랬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말씀드리겠고.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나왔죠. 예상치도 뭐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호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시장은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주가는 이미 뭐, MA보다라고 120불 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 지금 상승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줬는 업종이, 퍼포먼스가 조금 팀해지거나, 아니면은, 이거 이제 정권 교체기에 정책적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을 때는 주가는 먼저 반응하는 것이에요. 오늘 엔비디아가 오실 적에 제가 하락세가 나오고 뭐 시간의 급냉이 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제가 향후 빅테크주들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후반부에 제가 미국의 대선판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알려드렸죠. 지금 우리 국내 언론, 뭐 미국의 제가 주류 언론들, 요즘에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메인스트림, 그죠?
언론이라 해가지고 SMS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인스트림 매스미디어라고. 요즘 MSM이 안 통해요. 트위터가 1등이에요, X가. 근데 자, 잘 생각해보세요. 왜 빅테크가 제가 이 이야기하고자 오늘 본론 넘어갈 건데 한 가지 이제 서두 이야기합니다. 이제 판을 이해하려고 하면 좀 넓게 보셔야 되고 좀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2024년에 미국이 18,000 나스닥 뭐 날라댕기고, 그죠? 신고가 나오고, 사상 신고가 났는데, 대한민국 경기가 좋았습니까? 미국 시장 신고가 나는데? 전혀 아니죠?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빅테크 기업에 종사하는 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저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죠? 네. 그곳 사람들, 아니면 월가에 있는 엘리트들, 아니면 그런 투자에, 지금 주식 투자를 집중했던 그런 업종에 투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향유했단 말이에요. 향유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뭐 몇몇 업종만 쫙 되고 나머지 업종은 미국은 죽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물가는 많이 올랐거든요. 물가가 치솟고, 제가 지난번에 그 6월달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뭐, 3명이서 스테이크 좀 근사한 데 가서 먹으면은 한 50만 원 나온다. 두당 한 뭐 6, 7만 원 나온다는 뜻이죠. 그 정도 물가를 과연 일반 순수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있나요? 그래서 불만이 크다는 거예요. 저기 러스트 벨트 지역인 디트로이트나 저 남부 저 농업지대 있는 사람들 그거 느끼고 있나요? 오히려 물가가 비싸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향연으로 사실 대한민국 경기도 좋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는 언제 좋았죠? 실은 가장 대한민국 경기가 좋은 시절은 2013년부터죠. 10년 뒤에 이야기했네. 2003년, 4년 중국 경기 살아나고, 예, 우리 자재 팔고, 뭐, 건설 기자재 팔고, 뚝딱뚝딱 그럴 때 저기서 조선주 배 뭐 실어 나르고, 이때 2004년에서 2009년, 2011년까지가 경기가 가장 좋았어요. 그 이후에는 그 정도로 호합한 경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를 살리려면은 저 빅테크만의 잔치라고 경기가 살아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아니 생각에 갇혀 함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좀 여러 업종 있잖아요.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오늘 엔비디아 물론 동락도 주고 오늘 엔비디아 빠지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좀 테슬라가 강했으면 좋겠죠. 우리 2차전지 보유자들. 그래서 반도체에 수급이 지금 빈집을 나도 약세전 할 때 실은 오늘 요거 손절을 쳐서 2차 전지로 넘어온 기관 투자들도 있습니다. 수급상의 반사이익은 받을 거예요.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세고 소재 업체들은 약했을까요? 이제 오늘은 좀 반응하죠. 소재가 예전에는 주도하고 셀 업체들은 묵직해서 못 갔잖아요. 그죠? 요것도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네, 이것도 아셔야 돼요. 네, 근데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1차는 한 40만 원 저는 봅니다. 이제 뭐, 위로 가는 거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신규는. 차트를 비교해 잠깐 볼까요? 처음부터 차트 보는 건 좀 제가 안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각을 팡 세워놨고, 에코프로비엠이 참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포스코 피처 양극재 대표 기업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뭐 본업이 안 좋았던 이런 뭐 포스코 홀딩스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보조금을 받는 주체는 누구죠? 자, 보조금의 정책적 불확실성은 남아있는데 단 제가 그 트럼프 할배라도 지금 보조금 철폐한다 함부로 말은 못할 거예요. 선거 앞두고. 자기 텃밭에 지금 지지층 불만들을 증폭시킬 이유는 없죠. 네, 제가 대선 전까지는 등락인데 셀업체는 우상향 박스고 지금 아직도 소재주들은 갇혀있죠. 보조금을 받는 주체는 셀업체죠. 셀업체라는 거. 두 번째, 지난 시간에 4680 배터리가 양산되기 시작했다 했죠. 8월부터. 일단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새로운 게 입혀졌죠. 테슬라 거. 그러면서 셀업체가 반응했는데 왜 소재 업체들이 좀 빈곤한가? 이거는 소재는
과거에 여러분들 뭐 구리 가격, 뭐 금값이든 뭐, 예, 오일, 정유주든 이 소재주가 가려면은 소재 원자재 가격이 베이스가 움직일 때 강한 거예요. 네, 원자재 베이스가 가야 되는데 지금 리튬 가격은 참고로 중국 거 이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리튬 가격을 저도 봤는데 이제 보면 안 됩니다. 왜? 이제 중국은 너끼리 그 안에서 내수놀아라. 우리는 미국의 리튬 가격 선물 지수를 보셔야 돼요. 그 참고로 그 실시간 보는 거 유로입니다. 유로. 유로 가입하고 사이트 보셔야 돼요. 리튬 가격이 움직일 때 비로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지난 분기까지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직도 생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이게 반도체 약세를 틈타가지고 순환 바통을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반격을 깨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아니 뭐 테슬라가 세진다면은 테슬라의 주 모멘텀은 ESS입니다. ESS와 관련된 뭐 실리콘 언극제나 엔캠 같은 주가가 또 반응할 수는 있구나 정도는 생각하세요. 다만 원자재 베이스 리튬 가격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는 에코프로비엠도 배팅 들어오고 퓨처엠도 세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왜 저걸 쏘았을까? 당장 보조금 받는 주체는 이 애들이야. 그죠? 삼성 SDI까지 4680 배터리. 그렇기 때문에 소재는 아직까지 보니까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시장에 묻어가 반영된 겁니다. 2차 전지부터 오늘 제가 핫 이슈니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계속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신 분들 계시죠? 네, 그건 나중에 결과로 평가하자고, 연말 가가지고.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방송에서 가끔씩 할걸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하시려면은. 네, 그래야만이 유연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소신보다는 유연성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8개월의 시간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셀 업체가 우인데 좀 더 시세가 열릴 수 있다. 근데 다만 소재주는 아직까지도 뭐 하락이 멈춰지나 싶으면 또 반등 좀 빠지고 그래가지고 등락이 예상된다. 아까 뭐라고요? 리튬이, 예, 극적인 반전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 되기를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지금 닫혀진 수급이 열어줘야 24년 수급이 정말 안 좋죠. 여러분들. 그 제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든 거예요. 실은. 그건 올 5월, 6월 달에 제가 강조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보고. 바이오 섹터는 벌써 이제 고점을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고, 네. 7월 초 제가 방송에서 이 코너에서도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었죠.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냥 단순한 랠리일까? 끝물일까? 물론 제가 많이 올라간 매물 쏘아야 됩니다. 이제 제가 8월 말 9월 초까지는 터지는 거는 내 챙기라 했지 지금 사자는 건 안 해요. 하지만은 그림을 그리는 거를 드로잉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그 감각을 익히시라고 오늘 내가 방송을 한번 해드릴게요. 알고 있는 거랑 그림 보고 투자하는 건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 보고 8월 말 5월 초까지 제가 현금 위주로 널리라 한 것은 또 9월 중순 이후 FOMC에 근접할수록 기가 막히게 또 추석 명절 연휴랑 또 겹쳐. 그렇기 때문에 9월 첫째 주, 다음 주 후반부 또 고용지표라는 변수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주 되면은 딱 쭉 움츠러들어 버릴 것 같아요. 관망세가 세집니다. 왜 FOMC가 변수냐? 금리 인하 혹이 아니냐? 그래요. 금리 인하 때 바이오 가는 것도 맞는데 금리 인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0.50으로 빅스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빅스텝은 시장의 악재예요. 야,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 제가 경험적으로 금리 한 3번 정도 인하해줘야 시장이 저금리에 호응하고 반응하고 금리 인하 구간에는 저 경험적으로는 박스였습니다. 또 많이 빠지면 또 과락 나오면 또 반발 붙어요. 야, 9월 초순까지 현금을 확대를 잘 하신 분들은 9월 중순 여러분들 명절 연휴 이후에 기회에 또 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업종들 있죠. 최근에 제가 야기된 업종 다 하실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구조적으로 큰 노수가 나 있다. 이건 좀 어렵죠. 소위 말해서 그냥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듣기 좋은 빗살고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1차 시세예요, 이게. 1차 시세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의 시장에 제약바이오는 1차 파동 한번 올여름에 나왔구나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죠. 저는 과거에 살면서 의문점들을 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왜 갔을까? 아무 뭐 뉴스도 없는데 일반에게 접근 불가능한 이런 재료들 많잖아, 시장에. 그것을 파헤쳐 보려고 한 20몇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사도 좀 제가 생각에는 의구심이 들고 저게 팩트일까? 이런 거를 좀 파헤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네, 깊이 좀 제가 들어가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 빠지면 또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이럴 때도 있었고, 예,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시세도 제대로 아셔야지 대충 알아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도 터지는 바이오가 있을걸요, 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 제가 보니까. 예, 그거 제대로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원화 강세 수혜주는 이것도 1차 강세만 나온 거예요. 앞으로 금리를 한 번만 나고 뿅 하고 말까요?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한 3번 스트레이트로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금 딱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점점점 달러 강세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 원화 1달러당 1,100원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미국이 금리 세게 올리기 전까지. 그 시대도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돼요. 오늘 뭐 전반부가 좀 또 길었네. 뭐 잠깐 이야기해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 어제 뉴스에 바이오 시총 엊그젠가? 알테오젠 제가 이번에 급냉할 때 8월에 사라. 25만 원대 오면 최고고 28만 원 깨고 27만 원대 와도 좋다. 지금 내가 31만 원대 사라 소리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수익 나셨죠? 저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대응하신 분들은. 왜 알테오젠 시총 1회 지내면 향후 시장의 가늠장가? 아주 재밌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2차전지 보이자 잘 들으세요.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1위 등극. 이게 며칠 날 나왔나요, 여러분들? 2022년 1월 18일 날 나왔네요. 22년 1월 18일이면 지금부터 2년 반 전이야. 그리고 22년, 23년 2차 전지는 불을 뿜었죠. 네. 1파동. 매물 소화되고 쭉 가다가 지난해 3파, 실은 5파까지 다 나왔었어요. 이게 작년 7월이에요. 시가총액이 1등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대형주가 뭐 개인들이 단타해가지고 개인들끼리 대형주가 시가총액 1등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15조, 20조 안에 10조 넘는데 시장의 플로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날에 저 뉴스를 보고 22년 1월 18일에 이야, 2차전지 그때 당시 셀트론 헬스케어가 1등이었잖아, 한때, 그죠? 21년 전까지. 근데 역전됐죠, 22년에. 전날에 저 뉴스를 보고 그냥 대충 넘어가신 분들이 계시고, 야, 저게 시가총액 이랬다는 거는 시대가 바뀌는 거구나. 시절이 바뀌고 주도주 축에 변화가 있겠구나. 요거를 감지한 사람은 그때 당시는 많지 않아요. 뭐 그러는갑다. 그 당시에 또 다시 바이오 빠지면 막 물타기 들어가고 그랬죠. 그래가 바이오는 2년, 22, 23, 24, 2년 6개월 물려 있었어요. 2년 6개월 동안 피비린내 나는 하락이 있었습니다. 암흑기가 있었죠. 소수종목 말고. 2024년 8월 27일입니까? 반대의 기사가 나옵니다.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 등급 코스닥. 이 현상을 오르는갑다. 고점 물릴 주의보 떨어지고 말이야,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1위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8월 중에 힌트도 많이 드렸걸요. 요게 뭐라고요? 시장 투자 배팅 감각이고 매삽기예요. 실은 매삽기 없으면 투자 안 됩니다. 왜? 매삽기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듣고 싶은 말만 자꾸 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좋죠. 시세 틀 때 좋아. 근데 시세가 꺾였을 때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것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하나의 현상이고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걸 내가 말씀드릴게요. 다만 바이오 난 싫어요. 난 몰라요. 이렇게 하고 바이오에 대한 선입관을 가진 사람들은 뭐 개별 종목 바이오 이런 걸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글로벌 팜하고 큰 계약 단계에 들어와 있고 계약에도 근접하고 있는 신약 업체들 이런 것만 봐요. 저도 뭐 방송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 바이오 중소형주까지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또 움직일 것 같아요. 딱 폼 보니까. 근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이거 이 정도 급이 돼야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실은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내 우리 기관 운용업체들 사모펀드 큰 자산 운용사들하고 좀 맥이 닿아가지고 서로 뭐 좀 교신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점점점 바이오 정보 구하기가 힘들어져요. 건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에요. 왜? 사모펀드의 고객들이 이탈을 많이 하고 폐업을 해가지고 수익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정보료를 받아요. 건당 1,000만 원 넘습니다. 다른 업종 그렇게 안 받아요. 그럼 뭘 뜻할까요, 여러분들? 큰 손들은 올여름 실은 바이오주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전말이 밝혀집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봤다는 거예요. 어제도 먼저 봤고. 네. 그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밝혀져요. 최근에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걸 저도 자세히 봤습니다. 네, 그곳에 저도 마땅히 함께 했은 마음이었는데, 여의도 그 당사 앞에 집회하면 하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사모펀드와 결탁했다? 저쪽에서? 그거는 좀 오해 같아, 오해의 정폭이에요. 예, 그 정도로 저분들이 악의적이진 않아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한때 관련 제가 모임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근데 실은 우리가 사모펀드의 운용자산이 사모펀드 고유자산입니까? 타고날 때부터 사모펀드가 돈이 많아요? 지금 한 600조 넘는데? 아니고요. 전체의 90%, 95%가 애탁자산이란 말이에요. 고유자산 저 대표자가 한 100억, 200억, 몇백억 들고 있어. 그래, 자기 고유자산 운영하는 업체는 몇 안 됩니다. 저 금액 중에 거의 90% 훨씬 넘게가 애탁자산이에요. 애탁자산들은 다 펀드죠? 펀드는 어떻게 돼요? 이번 제도 적용에 세금 추징 대상이 되잖아요. 그 업계에 있는 사람하고 매일 매주 부딪히게 돼. 너무 잘 알겠죠? 예, 지금 유튜브에 작가님하고, 예, 그분들의 진심 어린 말은 이해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현업에 있는 사람 제가 부딪혀가지고 직접 일을 하는 사람 말을 들으세요. 네, 퇴업 신고도 당했고요. 지금 비싼 병력들 지금 놀고 먹고 하고 자기들끼리 하다 지금 차례가 어렵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다만 정보력은 1등이에요. 공모펀드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래요. 그건 알고 계십시오. 네. 근데 이제 8월 말 9월 초순에 상당수 종목들이 랠리가 나와가지고 고점화가 됩니다. 유한양행이 요번에 피날레를 쳤죠. 잠시 뒤에 유한양도 잠깐 볼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신규 매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9월 중에 가격 메리트가 들었을 때 그때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때 보시는 게 좋다. 예.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리고 바이오 대표주는 1차 랠리 다음에 중소형주 순환할 게 있습니다. CDMO 갔네? 그거는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 CDMO 갔더라면 CDMO 관련주 중에 안 간 시세가 있을 거 아니야, 중소형주 중에. 그것도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다만 중소형급들은 내가 방송에서 언급을 안 시킬 거예요. 일단 방송의 대표주만 볼게요. 왜 베팅 했을까? 돈이 남아 돌아서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지. 자, 1차 시세가 ST팜까지 지금 녹십자까지 쫙쫙 났는데 제가 보는 으로는 1차 랠리 정도 나온 것 같아, 쟤들. 제도가 받쳐줘야 되죠, 여러분들. 제도가 받쳤는데 반영이 다 되어버린 시세들은 주가가 막 고점이야. 호재 나오면은. 반영이 덜 돼가지고 지난 2년 6개월 한 3년간 죽여놨죠, 쟤들.
밸류에이션이 언더밸류에이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국은 뭐가 있냐? 일단은 대표적인 게 CDMO예요. 위탁 생산이란 말이에요. 엊그저께, 어제쯤,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찍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들? 네. 한때 바이오로직스도 완전히 찌그러졌잖아요, 한동안.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보면 느낌이 와야 돼요. 100만 원가 1차 고점 친 거죠, 그래요. 맞아요. 미국이 대중국 봉쇄책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그게 맞을 거예요. 앞으로 지금 중국이 잘하는 업종, 수출 경쟁력이 있거나 잘하는 업종을 딱 골라서 조져버린다, 쟤들. 타겟팅한다. 그런 말 하면 들었죠? 중국이 잘하는 게 태양광 패널은 압도적입니다. 하나 큐셀이 왜 교전했느냐? 가격은 반값인데 성능은 비슷하니까. 실은 제가 전기차 배터리도 우리는 비관적으로 보고 게임도 안 돼 우리랑 하지만 실은 가격 경쟁력 뛰어나고요. 단점은 화재가 나서 단점이 좀 자기들끼리 소비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으로 오기 힘들겠죠. 이 생물보안법도 제가 이 친구들 생각보다 역량이 뛰어나다 했죠. 지난 시간에. 저것까지 죽이자. 네. 이거는 미국 양당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주식하고 인문학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많아요. 역사를 알아야 사실 주식의 미래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 패권 국가의 경제력의 70% 이상을 도전한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 영국이 지배하는 때는 전쟁이었습니다. 네, 독일이 철강 생산량이 1차 대전 전후에 지금 프로이센 다음에 비스마르크 이후에 커져버렸죠. 독일이 통일이 되고 쟤들 죽여야 되겠다. 그게 1차 대전이고요. 러시아가 크니까 남아하는 거를 잡으려고 크림 전쟁이 대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일본이 저렇게 발전됐느냐.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 너무 머니까 일본에게 전투기 기술 제로, 전투기나 저 거대 전함, 야마토 전함 그게 다 영국 기술이에요. 그게. 그냥 그대로 일본을 너무 사랑하면서 쫓다는 거예요. 러시아를 막으라고. 그래서 일본이 더 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쟁을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경제력으로 봉쇄하는 거고 전쟁이에요. 이게. 생물보안법 통과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그 ST팜 계약이 떨어진 것도 실제로 이거 오다가 취소되고 대안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못 준다는 거 아니야 이게. 고스란히 한국만 받는 건 아니에요. 대만도 있고요. 일본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삼성그룹이 잘한 거 이거 셀트리온도 물론 포함되는데 셀트리온은 제가 바이오시밀라에 가깝다. 자체 상품을 직접 마케팅하는 캡에 가깝고 이게 위탁 생산은 라인이 있습니다. 송도에. 그 규모는 삼성이 제일 크죠. 네, 실제로 오다가 그럼 계속 이번에 ST팜 계약금만 될까요?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확대됩니다. 유럽 친구들이 신약에 큰 거를 먹죠. 미국하고. 서방 애들이 속된 말로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아시아에는 옐로우들한테 생각하는 게 너희들은 9시 안으로 출근해가 9 to 5 해.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휴가만 받아. 우리는 한 달 이상 휴가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1년에 한 40일 쉬지. 너희들보다 근무 시간도 짧고 대신에 우리는 돈 되는 것만 해. 마진이 한 50%, 70% 되는 거. 그리고 대표적으로 명품 산업 프랑스, 이태리 열심히 사주는 국가 중국, 한국 제일 많이 사줄 거예요. 놀고 먹고 안 놈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약 개발 마진을 먹지 이런 생산하는 거는 관심이 좀 적어요. 할 수도 있으나 안 하는 거지. 열심히 하기 싫은 거죠. 다수는. 그래서 지금 오다는 그 중국이 많이 했거든요. 실은. 녹십자, ST팜, 바이데스크도 1차 시세가 화려하게 났던 거예요. 녹십자도 지금 실은 코로나 때 고점 치고 한참 동안 주가를 죽여놨는데 최근에 그 CDMO 매출액 증가율이 보이니까 주가가 베팅이 들어왔던 겁니다.
ST팜도 제가 뭐 세계 10대, 10대라는 건 10위 안에 든 게 아니고 10대 안에 든다는 거예요. 10에서 20위 사이 기업이에요. 네. 그 기업하고 이니셜 G로 시작하는 기업하고 계약이 떨어졌다 이야기 했잖아요. 일단 CDMO부터 봅시다. 네, 어제 뭐 17만, 18만, 막 여기 쫙 여름 내내 볼볼, 여름에 2차 전지랑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요? 바이오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7월에 저 이야기할 때. 맞아, 바이오 이렇게 갔던 거예요. ST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12만 원 찍으니까 고점을 쳤어요. 소화해야 돼요. 소화를 많이 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실은.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네, 이 회사도 RNA, 그리고 백신이 mRNA죠, 그죠? 최근에 존 F 케네디 주니어입니까? 로버트 주니어입니까? 하여튼 뭐, 지나크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백신을 매우 비판했었습니다. 백신을 비판했었어요. 최근에 그 로버트 주니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빅테크의 당이다. 빅파마의 당이다. 전쟁의 당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한 글이 지금 저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어요. 빅테크들을 위한 당이다. 막 신라의 비판 자기가 떠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라도 최근에 뭐 바이넥스도 움직였죠? 바이넥스도 움직였고 이거 외에도 제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발 이런 거는 좀 많이 좀 쉬어주면 안 되겠네. 1차 파동 나오고 제가 올 9월 전후에 신단에 보고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쉬어줘. 이거 생각하고 계세요. 중형기업 중에 CDMO 시설 구축한 기업이 있습니다. 실은 오늘 신규 상장 중에 상가간 종목도 있었어요. EN셀이 상가죠. 그거 이제 매매 영역이 아니고 보유자들 극대화 능력인데 왜 상가 갔느냐? CDMO 테마가 보니까 신규 상장에 CDMO 있는 거지. 배팅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30%짜리. 그 외에도 있어요. 바이오는 꼬리에 꼬리를 문다. 다른 제가 터무니없이 근거 없는 바이오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거는 네,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신약 개발 가치 업체 수두룩하지 뭐 저 HLB도 지금 뭐 세계적인 또 뭐 메이저 신약과 싸워서 경쟁해서 메이저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심찬 꿈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거는 제가 불확실성이 크다 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할 길을 제가 지난 여름에 이야기 드렸죠. 글로벌팜과 물질 이전 계약이 최소한 돼야 돼요. 물질 이전 계약을 우리는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파는 사람은 아웃이고 사는 사람은 라이센스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얄티 계약, 이거 뭐야? 매출액에서 얼마 떼가는 받는 거죠. 물질 이전 계약보다도 더 큰 재료가 로얄티 계약입니다.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1호가 지금 24년 1월 달 상반기에 알테오젠이 1차 성과를 냈죠. 그것도 세계 최대 매출을 일으키는 항암 신약과 함께. 1차 시세만 한 거예요. 1차 시세만. 예. 근데 앞으로 뭐 알테오젠이 어떻게 정확하게 진행될 거고, 어떤 호재 가치가 있고, 또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변모할 건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해가지고 목표치를 산정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는 작년에 에코프로가 보여줬잖아요. 그냥 뭐, 보물처럼 터질 때는 무섭게 터져버렸죠. 훨씬 그 가치를 뛰어넘었죠. 그래서 오버밸류에이션이 된 거고. 여러분들에게 지난달 8월 초순에 힌트를 좀 드렸는데 그거는 빈말이 아닐 겁니다. 다만 정확하게 언제 시점에서 딱 그런 게 터질 것인가 그거는 뭐 얘기할 수가 없죠. 여기서. 그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진행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바이오도 알려면 똑바로 아시고 앞으로 바이오 관심을 가지세요. 특히 수준급 레벨에 와 있는 것만 봐야 돼요. 나는 숫자 나온 거 보려면 CDMO만 보세요. 최근에 뭐 좀 시에 나오고 있는 대웅제약, 보톡소, 보툴리눔 톡소, 그거 또 지금 실적이 좋잖아요. 그 신고가 났죠.
포용 가치가 높은 거. 전 세계 몇백 조 지고 있는 글로벌 팜의 디벨롭 발음이 안 되네 갑자기. 뭐 개발팀이죠. 디벨롭먼트 팀이죠. 여기에서 전 세계 다 혼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들어오고요. 돈 되는 신약은 임상 1상 단계에 상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1상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주면 살 거를 2상이 끝나면은 3,000억 3배 줘야 되고요. 3상이 끝나면은 7,000억, 8,000억 1조합니다. 글로벌 팜들이 초기에 그 기존의 능력을 파악을 다 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절대 비싼 값에 안 사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은 임상 국내에서 하는 거 있죠. 뭐 세계적인 의학 도전하는 애들. 2상 넘어가 3상까지 가는 것들은 라이센스 아웃이 안 됐다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기사에는 뭐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 뭐 그런 애 쓰던데 되게 힘듭니다. 진짜 돈 되는 거는 1상에 사가버립니다. 그럴 후보군들이 국내에 있습니다. 끼어난 애들이 있어요. 수준급들이. 네, 그건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스와 정보가 있으면 나중에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2024년은 제가 일단 대표 기업의 3기업은 그 퍼포먼스를 냈다는 거예요. 아웃풋을 냈다는 거예요. 알테오젠, 유한양행, ST팜, 이게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이에요. 로얄티 계약이요. 또한 새로운 로얄티 계약을 맺었고, 유한양행은 지난 몇 년간 열심히 노력하고 병영투여, 얀센과의 병영투여가 성공하고, 이제 FTA 승인을 따르고 있죠. 어제 왜 베팅인 줄 아십니까? 예, 뭐 개인들이 뭐 추격 매수 천만에. 대한민국의 3대 자산운용사에 들어가는 모 자산운용사 매니저들이 쏜 거예요. 왜 쏠까요? 렉나자가 타그리소, 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걔도 한 몇백 조 지고 있어요, 실은. 못 내는 거 많은 거지.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제압할 거야, 약물을 제압할 거야. 실은 이제 저 우리나라 서울시는 6대 대형 병원에 지금 타그리소 처방하거든요. 폐암은. 이제 렉나자로 대체할 수 있어. 병용 투어까지 해가지고 얀센이 또 마케팅을 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베팅한 거예요. 미래가치 보고. 비싸지 않다 보고. 다만 이익 벌어지가 매물 소화하겠죠. 그래서 저것도 1차 시세를 본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ST팜은 요번에 중국 거 뺏어온 겁니다, 실은. 앞으로 저런 케이스가 또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세 가지 기업은 성공한 대표적 사례예요. 그리고 지금 저 평택 라인 구축하고 아직까지 희소식이 없는 한미약품도 후보 기업이 될 수 있고요. 녹십자도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국내 내수 기반으로 해외 글로벌망이 없는 그런 제약사들은 사실은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하고 지금 뭐 내년에 1분기 넘어서 결과치가 나올 겁니다만 또 중요한 임상들이 코스피 고스닥에 중요한 임상 결과에 빅딜이 있는 기업들도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는 당하고만 있을까요? 유한양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과거에 2015년 한미약품의 사례를 보면 제가 깨닫고 느낍니다. 당시에. 사노피가 4조 원 주고 인수해 놓고 팍 꽂혀놓고 처음에 계약금만 딱 지불하고 시간 끌고 새로운 강력한 대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계약 파기시켜버렸죠. 그렇게 당했다니까. 그 원조가 실은 2004년, 5년 일항약품이야. 위암치료제. 위궤양치료제 당시에. 닥게다 제약 이놈들이 팽을 시켜버렸지. 네. 그런 엄청난 스토리가 많아요. 제약도 깊이 들어가면은. 그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저런 사례들이 나왔다는 건 일단은 그 훌륭한 사례다. 다만 뭐 시세가 반영이 되게 되면 또 가격 매력을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거예요, 당장은요. 지난 뭐 8월 5일과 같은 그런 금냉 조정이 나와야 한번 세게 흔들리겠죠. 그런 걸 딱 알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요것도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저 유한양의 렉나자한테 자기 시장 뺏기니까 새로운 저게 3세대입니다. 4세대 신약
플랫폼 기술을 지금 도입할 거예요. 다만 그건 당장 시간이 걸릴 거예요. 중국도 여러분들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뭐 대충 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짝퉁이나 만드는 바이오 신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있고 쟤들도 시장 조사로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치열해요. 서로 진짜 돈 되는 기전이면은 한국 거 나오면 서로 지금 계약하려고 합니다. 3파전이 붙은 기업도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네. 자, 그 다음. 원화 강세, 오늘 바이오 시간을 내가 많이 뺐고, 전반부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구도는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제가 미국 대선 전까지 등락은 거듭하는데, 다만 화려할 때는 또 대응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계속 뭐 올부터 계속 그 이야기만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저 말이 맞나요? 아니면 틀렸나요? 지금 한 8월 말 왔을 때 저 친구가 연초부터 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만 검증하세요. 다만 보유해가지고 뭐 마음 아프게 지금 기다린 분들은 시간을 낚아야 돼요. 네, 시절은 또 2년 6개월, 3년 만에 또 주도 조건에 변화가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단지가 반도체 리스크 존보다는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우세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는 또 1차 랠리가 한전 뭐 쭉쭉쭉 나왔죠. 하반기 금리가 스트레이트로 3번 인하할 건지 그건 물론 지켜봐야 돼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나오는 뉘앙스를 계속 듣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이 스트레이트로 할 수 있겠구나. 지금 사실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은 것 같아요. 갑자기 고용지표가 지난주가 뭐 80만 명 줄었다가 쑥 나오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발표한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론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 그래서 9월 6일 발표할 고용지표는 시장 가늠자 금리를 얼마 정도 인하할 건가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 변수가 좀 있고. 다만 시장을 컨트롤하는 저 앨런과 저 미국 재무성이라고 얘기할까요? 저기에서는 시장에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는 0.25%를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지켜보자고요. 자, 어제 현대차 그룹이 결국에는 밸류업이 나왔어요. 그게 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주식시장 개장 이래 최고 밸류업이었습니다. 자, 큰 거 나올 거라 했죠. 최소한 3조인데 총 4조 규모가 나왔어요. 대규모 밸류업이 나왔고 앞으로 2025년부터 27년까지 현대차 그룹은 이익금의 35%를 배당에 투주 환원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연간 1조 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정책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인도에서 이제 9월 이후에 다음 달에 이제 저 IPO 들어가 돈 한 3조 이상 테이크백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겠다는 정말 그 개장일에 최고의 밸류업이 나는. 근데 뭐 환율 최근에 뭐 약세 요인 변수 때문에 오늘 뭐 27만 원 금방 가다가 또 소환됐죠. 단기는 대형인데 네, 저 정도 밸류업이 되고 고배당 성향이 맞으면은 시장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실은 뭐 실전에서는 제가 우선주를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결국 핵심은 고배당일 거다. 네, 이런 건 시세가 난 거예요. 이 배당을 0.5%더 주거든요. 예. 근데 현대차 본주는 생각보다 좀 적게 간다, 그죠? 예, 지금 현재로서 뭐 26, 27 라인에서는 단기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23만 원 위협하면 사라. 분명히 제가 8월 28일 괜찮은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사전에 알려드렸어요. 너무 빨리 사신 분들이 막 불안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 급락은 기회가 맞았고요. 이번에는 대응인데 또 기회가 되면은 봐야 돼요. 이 밸류업은 실은 제가 좀 듣는 구석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제1당인 야당에서도 밸류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좀 미안한 감정도 있을 거고 지금. 네. 밸류업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밸류업 ETF는 나중에 나와요. 한 10월 넘어 나올 것 같은데. 미국 정부 시기 저금리 다음 미국 정부는 저금리 수혜 기업이 반응하는 시간에요. 건설주는 제가 단기 매도 걸으세요.
제가 많이 올라갔죠. GS, HDC. 왜? 정부가 지금 부동산 대출을 지금 제동을 걸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시장에, 주식시장에 빠져나간 자금 상당수가 지금 뭐 부동산 가 있고 지금 갑자기 뭐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뭐 지난번에 뭐 290만 명 몰렸다 했죠? 분양세 건에. 이거 통제해야 되겠다. 그래가 부동산 대출에 제동을 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수요가 있다는 거고. 자, 오늘 후반부 이야기는 아직 급한 건 아닌데 이건 알고 계세요. 제가 이 세 가지 업종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편. 환율 하락 때문에 수출주들 몽창 다 빠졌는데 자동차도 현지 생산이기 때문에 이겨내는데 싸야 되고 환율 하락폭이 예를 들어서 8에서 10%다. 극복하려면은 수출 증가율이 그거보다 2배, 3배 늘어나면 돼요. 수출 증가율로 압도하면은 주가는 가요. 과거에 뭐 달러당 1,100원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수출주 갔잖아. 생각하면 돼요. 조선업은 3분기 비수기라 지금 서둘지는 않는데 3분기 후반부쯤 되면 7, 8, 9, 뭐 10 전후죠. 가격 매력이 들어서면은 저거는 극복 가능해. 성과도 좋아. 철강 값은 또 원가는 떨어져. 금리 인하되면은 또 발주 더 해야 돼. 가능합니다. HD그룹들, HD현대그룹들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방산도 마진이 워낙 출중해가지고 됩니다. 난 롯데는 제가 낮에 방송에서 뭐 53,000대 이상 저 반등 구간에서는 당기는 매도 주고 기다려라 했습니다. 당연히 매도 주고 기다리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정대로 착착 되는 거 아니에요. 진행되는 건 맞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힌트 드렸어요. 참고하시고. 다만 환율 하락 극복해요. 양으로 앞으로. 화장품업 쪽도 극복 가능한데 다만 초 A급 기업. 지난 초여름에 제가 강조한 것들 있죠. 진짜 초여급 기업들 소수 있죠. 걔들은 저 정도 환율 하락을 이겨낼 거라고 내가 보고 있어요. 너무 거기에서 호들갑 떨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네, 이 말씀드리고 예, 내일은 마지막입니다. MSCI 편입 집행일입니다. 실은. 어느 업종으로 배팅하는가 한번 보세요. 상반기에 또는 8월 초까지 지금 MSCI 편입된 기업들 몇몇 있죠? 네. 내일 MSCI는 하반기 전망이 밝은 쪽을 집행해서 배팅해 줄 거라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네, 9시 56분이네요. 오늘 8월 마지막 편 방송을 특정 업종 3가지를 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